기원전 99년이에요. 한나라 궁궐입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궁형이었어요. 거세. 남자로서의 몸을 잘라내는 형벌이에요. 당시 한나라에서 이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거든요. 선비가 감수할 수 있는 치욕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였습니다. 이 남자가 궁형을 선택했어요. 왜요? 아직 못 끝낸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성한 게 사기예요. 2500년 역사를 담은 130편 52만 자 치욕 속에서 쓰여진 동아시아 최초의 통사.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10년이에요.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한나라의 태사령이었습니다. 황제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예요. 사마담은 평생 꿈이 하나 있었어요. 황제 헌원 씨부터 지금 한나라까지 2500년의 역사를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는 것. 근데 못다 하고 죽게 된 거예요. 가드를 불렀어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못다 한 일이 있다. 우리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다. 네가 태사령이 되거든 반드시 이어받아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완성해다오. 사마담이 눈물을 흘렸대요. 사마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사마천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이후 사마천은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아 태사령이 됐어요. 자료를 모았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황실 문서고를 뒤졌어요. 사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99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릉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한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하나였거든요. 기원전 99년 이릉은 5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토벌에 나섰어요. 근데 흉노가 8만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5000대 8만이에요. 16배 차이. 이릉이 싸웠어요. 열흘을 버텼어요. 수만 명의 흉노를 죽이면서. 근데 결국 화살이 다 떨어졌고 포위됐습니다. 이릉이 항복했어요. 한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한무제가 격노했습니다. 이릉을 배신자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앞다투어 이릉을 비난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잘 보여야 하니까요. 아무도 이릉 편을 안 들었어요. 그때 사마천이 입을 열었어요. 신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사마천을 쳐다봤어요. 사마천은 역사기록관이잖아요. 군사 문제에 끼어들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이릉은 5000병사로 8만 흉노를 맞아 열흘을 싸웠습니다. 수만 명의 적을 죽였어요. 5000으로 8만을 상대한 것. 역사에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까? 이릉의 항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훗날 기회를 노려 한나라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무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마천이 이릉을 위해 유세하여 나의 뜻에 거슬렸다. 황제의 뜻에 거슬렸다는 게 한나라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사형이에요. 사마천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투옥됐습니다. 당시 한나라 법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50만 전을 납부하면 사면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일반관리 5 물결표 6년치 연봉이에요. 두 번째, 궁형을 받는 것. 거세를 당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사마천 앞에 이 두 가지가 놓였습니다. 사마천은 가난했어요.
역사관 봉급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 돈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빌리려 했는데 죄인이 된 사마천한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마천은 감옥 안에서 생각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편했을지도 몰라요. 죽으면 치욕은 없으니까. 당시 선비들은 산에는 치욕을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궁영은 그 치욕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거였어요. 근데 사마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사마천이 결정했습니다. 궁영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걸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마천 본인이 나중에 글로 썼어요. 보이만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요. 나는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등에 땀이 흘러 속옷을 적십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일할 때도 이 치욕이 한시도 잊히지 않아요. 왜 참았냐고요? 사마천이 직접 말했어요. 사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유언, 완성해야 하는 책. 그것 때문에 사마천은 치욕을 선택한 겁니다. 궁영을 받고 나서 사마천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황제 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황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전 동료들이 사마천을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어요.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사마천은 그걸 다 알면서 매일 출근하고 매일 밤에는 사기를 썼습니다. 사마천한테 이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만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만이 사마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황제한테 선처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답장을 씁니다. 이게 보이만서예요. 이 편지가 2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중국 선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사마천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나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치욕 속에서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 한을 가슴에 품고 사기를 완성해서 명산에 감추어두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사마천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그런데도 그 고통을 분노나 절망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책 쓰는 에너지로 바꿔낸 거잖아요. 사마천은 결국 사기를 완성했어요. 기원전 91년 전으로 추정해요.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냐면요. 황제 헌원시부터 한무제까지 2500년 역사 130편 52만 6500자예요. 근데 사기의 진짜 혁명은 분량이 아니에요. 역사 쓰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연대기 방식이었거든요.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사마천은 달랐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썼어요. 본기, 세가, 멸전, 표, 서. 이게 기전체입니다. 사마천이 만든 역사 서술 방식이에요. 이후 2000년 동안 동아시아의 모든 정사가 이 방식을 따랐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마천은 황제한테 아첨하지 않았어요. 한무제가 사마천을 궁영에 처한 황제잖아요. 근데 사기에서 한무제에 대한 서술을 보면 한무제의 실패와 잔혹함도 객관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자기를 망가뜨린 황제도 사실대로 쓴 거예요. 사기에서 사마천이 다룬 인물들을 보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영웅만 쓴 게 아니에요. 패배자도 썼어요. 항우. 유방한테 져서 자결한 사람이잖아요.
사마천은 항우를 본기에 넣었어요. 황제 반열이에요. 항우는 황제가 된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항우의 마지막 전투를 얼마나 생생하게 썼는지 아세요? 5강에서의 최후를요. 패배한 사람의 비극과 기계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도둑도 썼어요. 협객도 썼어요. 점쟁이도 썼어요. 사마천 스스로 말했어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겠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쓰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지 아세요? 고대 역사 기록은 대부분 권력자 입맛에 맞게 조작됐거든요. 사마천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아마 사마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것처럼 권력 앞에서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다는 걸. 이름처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써놓지 않으면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걸. 사마천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기원전 86년 전후로 추정할 뿐이에요. 사기가 완성된 후 사마천은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하지만 사기는 남았어요. 한 나라가 멸망했어도, 당나라가 왔다가 사라졌어도 2100년 동안 사기는 읽히고 있어요. 지금도요. 보이만서에 사마천이 썼어요. 나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한을 가슴에 품고 사기를 완성해서 뜻맞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마천은 평생 그 치욕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52만 자에 담긴 겁니다. 역사관이 쓴 역사. 치욕을 선택해서 완성한 책. 황제한테 아첨하지 않은 기록. 사마천이 남긴 건 사기라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인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